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저는 참여연대 권력감시 팀장 이은미라고 합니다. 참여연대는 오늘 12산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진보당 손솔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청원서외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청원서 제출에 앞서 간단히 기자브리핑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순서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님, 이어서 진보당 손솔 의원님께서 청원 소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해인입니다. 12.3 내란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된 올해 9월에 핵심 내란 세력에 대한 내란 사법 처벌이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형사법적 단죄는 그 자체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반역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지만 특검의 활동 기한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현재 내란 특검만으로 온전한 내란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경찰만 하더라도 국회 봉쇄에 적극 가담하고 내란 수뇌부의 정치인 체포 시도에 음으로 또 양으로 협력한 중간급 간부 다수가 아무런 제재 없이 고위직으로 승진하거나 12.3 내란 이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사법부의 보수적 태도 역시 특검을 통한 내란 청산 전망을 어둡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에 복무했거나 계엄 해제 이후 행적으로 내란 세력에 동조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설령 형사처벌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 중심의 접근이 갖는 고유의 한계도 있습니다. 범죄 성립에 상대적으로 엄격한 구성요건을 요하는 형사처벌로는 내란 세력에 기회주의적으로 부역한 인사들까지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징계라도 법원이 범죄 성립까지 인정하기 어려운 인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라도 해야 하고 징계조차 어려운 경우라면 그들의 부역 행위를 공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중심 내란 청산의 두 번째 한계는 내란 부역 행위에 대한 공동체적 제재가 군인과 경찰, 일반직 최고위직 공무원으로 범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의 명시 규정에 반하고 관례도 없는 시간 단위 구속기간 산정으로 내란 수괴를 풀어줬던 지귀현 판사,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마땅히 즉시 항고로 대응해야 했지만 이것을 포기한 심우정 검찰총장도 내란 세력의 부역자입니다. 내란 세력의 반헌법, 반민주공화국 선동의 확성기 역할을 한 극우 폭력 인사들과 언론은 어떻습니까? 형사처벌만으로는 이들에 대한 적절한 수위의 국가 공동체적 제재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무엇보다 내란 세력이 극우화된 정치권과 극우 시민사회에 널리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에 특검과 법원을 넘어 민주수호 정치권과 진보 시민사회가 내란 청산의 주체로 나서야지만 발본색원이 가능합니다. 내란 수괴를 배출한 정당 국민의힘이 지금도 온갖 궤변으로 내란과 내란 수괴를 옹호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오늘 참여연대가 청원하는 내란종식 특별법은 이런 문제의식을 충실하게 담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내란종식 특별법 입법 청원안의 국회 통과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11일에 내란에 참여하거나 협조한 공직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헌법 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해서 2월까지 조사 실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법률적 근거 없이는 충실한 진상규명과 처벌의 한계도 클 것입니다. 정부의 노력에 결실을 맺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오늘 청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선 내란종식 특별법 제정이 꼭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입니다.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겨울 내내 광장을 지켰던 수많은 시민의 힘으로 윤석열은 파면되었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진실이 일부 드러나고 있지만 여전히 내란의 전모는 샅샅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어제 헌법 존중 정부혁신 총괄 TF를 구성해 행정부 내부 가담자에 대한 조사와 인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기관별 조사는 진상규명의 권한도, 독립성도, 범위도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행정부 내부의 한정된 조사는 국회와 사법부, 그리고 민간 내란 동조 세력의 진상까지는 결코 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원된 내란 종식 특별법은 국민의 이름으로 독립적이고 법적 권한을 가진 진상조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법입니다. 이 특별법으로 설치될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는 대통령,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와 학계가 추천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국회의원은 탄핵된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되었던 교섭단체는 제외. 위원회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할 경우 압수수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검사 수사 요청도 가능합니다. 조사의 범위는 내란의 모의에서 실행, 은폐, 동조, 그리고 군 정보기관,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까지 전면적으로 포함됩니다. 위원회는 단순히 조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내란 가담자에 대한 처벌과 징계 요구, 국가기관의 공식 사과와 피해자 지위 회복,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기록 보존 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 권한이 법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 법은 단순히 과거를 단죄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앞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고 민주주의와 국민을 지키는 법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시작된 이 법이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참여연대 이지연 사무처장님께서 청원 취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뒤를 이어서 참여연대 사법가심센터 유승익 소장님께서 청원한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지연입니다. 1980년 이후 45년간 한 번도 없었던 일이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던 2024년 말에 일어났습니다. 12.3 내란이 일어난 지 어느새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내란 수사재판에서 내란 전개 과정에 사실관계들이 일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앞서 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핵심 가담자에 한한 지극히 제한적인 범위의 수사와 엄격한 법리를 적용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내란의 원인과 전개 과정을 소상히 밝히고 여러 단계에서 각각의 책임이 있는 자들과 기관의 그 책임까지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즉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12.3 내란은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선별적으로 정죄한 사건의 표면에 불과하고 그 실체는 여전히 많은 부분 가려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질적인 내란의 원인, 전개 과정의 문제점을 밝히고 가담, 기획, 묵인, 실행한 자들의 책임의 규명과 다각도의 재발방지 대책의 마련, 실행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내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는 수사재판과는 좀 별개로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면서 공동체적인 평가와 기록까지를 이뤄내는 독립적인 조사기구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 청원안을 준비했습니다. 앞서도 언급된 것처럼 어제 국무총리도 특검 수사와는 별개로 내란에 가담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모쪼록 국회가 이 법 제정으로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민주주의 회복 강화를 이끌 수 있는 노력들을 앞서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님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유승익입니다. 이번에 청원하게 된 내란 종식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법안의 제명은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2024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을 문랑케 한 내란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 징계하며 재발 방지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내란을 종식하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조사 대상은 내란 행위와 그 모의, 실행, 국회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내란 행위의 가담자와 국가기관, 여기에 국가기관은 군, 경찰, 해경, 검찰, 국정원, 대통령실 등을 포함합니다. 이 국가기관의 개입 여부 및 역할 등에 대한 모든 사항, 전쟁 또는 무력 충돌 유도에 관한 사항, 내란 행위와 관련한 선전, 선동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내란 행위를 은폐하거나 그 우두머리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의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 등에 관한 사항, 내란 저지를 위해 세운 공적 조사 및 피해 조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사항, 기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어 위원회가 새롭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 중에서 특검에서 수사하고 조사할 수 없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내란 행위와 관련된 선전 선동 행위라든지 내란 우두머리 또는 주요 임무 종사자의 복귀를 위한 동조 행위 등에 대한 조사 등은 특검 등이 조사할 수 없는 사항이고 이 법안의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조사하기 위해 독립위원회인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1년 6개월이고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을 15명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회는 4명으로 합니다. 대통령 지명 3명, 국회 추천 8명, 시민사회 학계 추천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위원회의 직무는 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 기록 등 진상규명에 관한 사항, 12.3 내란의 가담자 및 관련자 처벌 및 징계 요구에 관한 사항, 국가기관의 사과 및 내란 관련 불이익 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 회복 등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내란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그리고 특별히 12.3 내란 기록 및 보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조사 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출석 요구 및 진술 청취,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사실 조회 및 정보 조회, 감정, 실지 조사의 방법을 통해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하고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징계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사가 필요한 경우 국회에 특별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희 참여연대가 청원하는 내란 종식 특별법을 통해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내란 청산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기자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